근데 형 MBTI 뭐예요? 어? 형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요? 저 실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댓글로 좀 나와. 32화 한꺼번에 얘기해줄게. 자가발전 시즌3 종료 기념 유튜브 댓글이나 자가발전 홈페이지에서 아망드 은실장 이근정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자가발전의 진행자, 문화예술 기획자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자 아망드시죠? 네. 오늘은 개발자가 아니신가요? 네. 오늘 그냥 존재하는 아망드. 지난주에 저희 또 할로윈 특집 하지 않았습니까? 마녀가 잠깐 나왔다 하셨습니다. 위치 특집. 도대체 이름 짓는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머리에서 나온답니다. 부장님 개그를 어디서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네. 아니, 마침 또 할로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위치 정보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나니까 이제 그 한번 그걸 했어요. 앱을 딱 키고서 그 위치 정보를 동의하겠습니까? 다 켜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걸 거절 안 누르니까 찾아봤더니 이런 거에 내 위치 정보를 주고 있었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약간 그걸 끄고 키고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위치는 이제 안 했고 긍정 씨 참 그 불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났다니까? 그래요? 다 꺼졌어요. 아, 다 그래요? 꺼졌어요. 전혀 안난 게 아니고 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피해가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뭐 다행입니다. 같은 층은 아니, 뭐 심각한 네, 그건 아니고. 그 냄새가 나거나 뭐 이렇게 배인 것도 없고. 없었어요. 집 다행이다. 돌아가니까 네, 다행히. 완벽히 이제 깨끗한 상태였다. 네네. 정말 다행입니다. 음. 그럼 지난주에 그 긍정 씨의 위급한 상황을 끝으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 지었었는데, 그렇죠. 뭐 정작 긍정 씨의 그 안위에는 일절 문제가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이 음. 1일 1 당근하면서 당근마켓 둘러보면서 아니요 팔면서 팔면서 네, 하루 한 개씩 팔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팔릴 정도면 장사가 잘 되시는 편이죠. 장사 잘 돼요. 그럼 사업자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온도가 높겠네요. 그러니까요. 온도가 지금 40도, 와, 42도? 병원 가봐야 되겠는데. 코로나야 그러면은 코로나예요. 지금. 네. 그 아망드는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뭔가요? 미국 대선. 야 야, 저는 미국 대선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에는 끝이 났죠. 아니 그게 스케일이 확실히 그 대국이라 그런가 크다. 저는 왜 이렇게 남의 나라 대선이 재밌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대선하는 나라가 몇 없어요. 우리나라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중국, 일본 다 대선 안 하잖아요. 걔네 대선 안 하나? 투표하긴 하잖아요. 일본은 이제 그 의원들이 네. 투표를 해가지고 의원끼리 의원끼리 해서 그거 뽑는 거예요 총리를. 네네. 집권 여당의 그 총리가 네. 이제 대빵인 거지. 대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볼 나라가 없잖아. 하긴 네. 뭐 북조선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어디 뭐 프랑스를 볼 거야. 그치. 뭐 별로 뭐 관심 없는 나라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리고 그 도란뿌의 그 진짜 그 땡깡을 보니까 광기 진짜 어떻게 저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네.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재밌는 한 주를 보냈던 것 즐거운 한 같습니다. 주 보내셨군요.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 투표가. 그리고 그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가발전스러운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 그 뭔가 투표를 우편으로 걔네들은 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저는 신기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편으로 해요. 뭐 신기해.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 뭐야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뭐지 거점마다 이렇게 미리 하는 것들은 있지만 사전 우편, 투표. 사전 투표는 있지만 근데 부재자 투표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우편으로 해요? 그거를 우편도 다? 있어요. 우리도 진짜?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그 K 투표 결과를 방송을 수출해야 된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참 아날로그하구나. 우리 막 이제 보통 우리들이었으면 이렇게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하나의 고정 시간대에는 이미 트럼프의 얼굴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막 달리고 있고 막 우리 권투하고 있고 바이든 바이든이- 잼 날리고 페스티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개표하다가 집에 가버리잖아요. 퇴근 시간 됐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은 네. 궁금해서 저 그냥 야근할게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보겠습니다. 제가 저 보겠습니다. 개표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우리나라 막 새벽까지라도 다 개표를 하는데 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며칠을 걸쳐서 어차피 양이 많아서 못 하니까 하는 걸 보고 확실히 나라마다 이 문화가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한 주를 보내면서 네. 오늘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그 투표 방송 관련 방송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네.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인터넷에 대한 네. 이야기. 인터넷에 대한 얘기인데 음. 제목이 음. 하늘 위 인터넷, 하늘 위에 인터넷. 땅 아래 인터넷. 땅 아래 또 인터넷. 인터넷은 땅 아래 깔려 있지. 뭐 그쵸. 선이 땅 아래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1부에서 이제 하늘 위에 인터넷을 얘기를 좀 할 거고, 네네네. 2부에서 굉장히가 땅 아래. 언더더에 있는. 네. 근데 약간 그 땅 아래가 어떤 거냐면 실제 땅인 거예요? 아니 그 약간 지하, 지하 저승, 세계, 지하 세계 이런 거. 지하 경제 활성화 뭐 네.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 위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하기 앞서서 인터넷이 없는 삶 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방송 접어야 되는데. 유년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왜 들고- 맨날 매주 유년신으로 돌아가? 아니 잠깐 그걸 자꾸 돌아가게 이렇게 트리거를 주잖아 그 나한테. 유튜브 네. 왓썸맨 보면요. 네. 옛날 얘기하면 다 네. 편집하거든. 우리도 편집을 해버리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인터넷 없던 시절 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셨잖아요. 아니 그냥 다들. 지금 갑자기 내일부터 인터넷이 안 돼. 그거는 너무 좀 끔찍하다. 이게 저- 단, 그 끔찍해요?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과거로 회귀한다. 그럼 너무 이제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불편할 것 같은 게 일단 날씨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원래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신문, 뉴스 신문. 오프라인 뉴스까지 인터넷 없어도 볼 수 있겠다. 네네네. 그런 걸로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이 아예 없어지면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저는 실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불을 못 켜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요? 아니 그럼 일할 때 스택 오버플로우를 못 들어갈 텐데. 일을 못해. 그럼 그 시절 개발자들은 책을 찾아봤겠네요. 그 도서관이 네.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네, 긍정 씨가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어가자면 이제는 좀 식상한 말이 된 네. 유비쿼터스 시대. 오래간만에 듣는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오래간만에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하고 제가 긍정의 일상도 볼 수 있고 네. 은실 씨도 제 일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의 이렇게 한 주 동안 무슨 맞아요. 일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 인터넷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편집 당하겠다. 뭐 유선 인터넷으로 겨우 뭐 100메가 인터넷이 막 초고속 인터넷이었죠. 내가 패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아. 이러더니 이제는 눈 깜짝할 새에 무선으로도 기가비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뭐 5G니 뭐 이러면서 기가비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네.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곧 문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예 인터넷 자체에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접근이 안 인터넷에 되는? 접속을 할 수 없어서 네.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선을 땅 아래에 매설해서 까는 방식 대신에 네네. 하늘 위에서 인터넷을 내려주는 뿌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1부에서 다룰 얘기는요. 하늘 위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하늘 위 인터넷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선이지만 어딘가에서 어쨌든 그 기지국에서 여기까지는 유선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땅 네. 속으로 보통은 매설이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뭐 기반망을 설치한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땅 아래 인터넷망 설치 중, 뭐 광케이블 설치 중, 그래서 땅 아래에 선을 깔잖아요. 한동안은 뭐 전봇대였지만 이제 그게 없어지기 선이 시작했죠. 되게 두꺼워요. 그런 얘기들을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그 전에 인터넷 보급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네네. 네. 2019년 6월 기준, 그러니까 작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2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보급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1위. 한- IT 강국. IT 강국. 한 6위? 6위. 1위. 후하시네. 우리나라는 95.9%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95.9%인데 14위라고요? 네. 그럼 앞에 13위까지 애들은 몇 퍼센트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그 1위는요. 유럽의 안도라라는 국가인데
인구가 적으면 그 적어서. 퍼센티지가 높구나. 그래서 보급률이 98.9%의 보급률을 와.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나라인데 네네네. 경제가 꽤 탄탄한 나라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보급률이 높을 수 있는 거고 이어서 아이슬란드가 98.6% 네. 그리고 노르웨이가 98.4%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 네. 우리나라는 14위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떨어진 나라는 어딜까요? 뭐 아프리카나 이쪽 대륙에 있는 나라들 아닐까요? 북한. 네, 맞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우리나라는 96%의 국민들이 그치. 인터넷 쓸 수 있지만 북한은 단 0.1%의 한 분만 쓰시는구나. 인민들만 그러면 인터넷 쓸수 우리 있습니다. 통일되면 확 떨어지겠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 로컬망을 안 쳐주는 투표였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북한은 인트라넷이잖아요. 그쵸. 자기네들끼리 구축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 인민의 비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 한 뭐 번만 이런. 접속하고 계시네. 그래서 북한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라넷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음. 다른 예로 들어보면 이제 아프리카 동부의 에리테리아라는 나라가 네. 북한 다음으로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해서 1.3% 정도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인터넷을 전혀 쓰지 못하는 나라는 없네요. 그렇죠. 0.1%라도 네네네. 쓰는 거죠. 쓰긴 쓰고는 있군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인트라넷이라는 걸 또 배제한다면 또 퍼센티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인터넷 포함한다. 인트라넷까지도 인터넷이라고 포함을 한다면. 근데 인터넷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은 실장이 말한 거 그 네트워킹을 기술력 한다고 같은 게 한다면, 네.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N에 있는 미국 대선 결과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인터넷이 북한은 0.1%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네. 난다는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에리테리아라는 이름도 어려워. 에리테리아라는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가 작다 보니까 이제 국가 인터넷 인프라가 설치되기도 힘든 지역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거나 약간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삶의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덜 활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45억 3,600만 명이래요. 진짜 네. 많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이 58.8%입니다. 어쨌든 과반은 넘었군요. 과반. 축하드립니다. 네. 과반이 중요한 거야? 이게 2019년 그 조사니까 네. 2018년에 비해서 3.7% 오른 수치라고 해요. 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저렴해지고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좀 가파르게 보급 더 오르고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그런 거니까요? 사람 말고 디바이스로 체크를 한다. IoT가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일단은 보급률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60%라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 네. 40%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인터넷이라는 게 못했던 사람. 인터넷이 뭐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60%에 해당하는 인터넷 접속 가능한 사람들은 구글, 페이스북 다 쓰고 있을 그렇지. 거고 인터넷 한다면 구글 써야지.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려면 페이스북 써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미 쓰고 있는 거고 우리의 블루오션은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1969년에 네. 알파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전신이 생긴 이후로 네. 50여 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를 그냥 제 나름대로 네.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경우 쿠바. 뭐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뭐 수도나 전기나 이런 국가 기반 시설 이외에 그냥 부가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 돈이 없는 거야. 네. 수도도 물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인터넷이야. 그렇지. 수도관 먼저 깔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이런 걸 다 떠나서 인터넷이 원래 설치가 돼 있었는데 기후나 뭐 이런 천재지변의 이유로 지진들이 일어나서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일본 대지진 뭐 네. 이런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럼 인터넷 다 끊어지겠죠.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지. 인터넷이 문제가 아닌 그럼 상황.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건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데는 어떤 해결법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막는다.
그럼 답이 없어요. 쿠데타가 답이죠. 네? 저희 자가발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뭐 막고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딱 그거밖에 없지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대본은 써놨는데 답이 없음 이렇게 맞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거는. 없어요. 네. 의도적으로 막는 거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인터넷이라는 건 어떤 정부 주도하에 설치되는 인프라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시작하긴 없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 그 경제적인 이유와 천재지변의 이유를 섞어 보면 네. 이 정치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 인프라가 안 깔렸다. 그런 경우에는 돈이 많은 국가나 아니면 사기업이 인터넷을 깔아주면 돼요. 그치. 그렇지. 너 돈 없어? 우리가 깔아줄게. 대신 우리 서비스 써. 돈만 문제니까. 돈만 문제니까. 아니면 천재지변 이유라면 그 파괴된 그 지하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 제3의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공개를 하면 됩니다. 임시망을 쓰듯이. 인터넷을 공급을 하면 됩니다. 네네네. 임시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온전한 정치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한다면 경제적인 이유와 천재지변의 이유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이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페이스북의 아퀼라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페이스북이 2014년에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뭐냐면 드론을 이용한 인터넷 보급을 시도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프로펠러 4개 달린 드론 그거 하늘로 날아가는 걔가 거. 선 가져가서 꼽아주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도어 일단, 투 도어로 방문해가지고. 네. 일단 그 드론의 모습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네네네. 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펠러 4개 달리는 쿼드콥터가 아니고 네. 드론 말 그대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비행기처럼 네, 생겼어요. 그래서 부메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무게는 엄청나게 다카본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가벼운데 네. 크기는 그냥 우리 일반 여객기 만한 사이즈의 큰 드론을 하늘에 날리는 겁니다. 하늘에 날려서 이 무인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구 상공을 떠돌면서 지상에 인터넷을 쏴주는 거예요. 이거 뭐 약간 설국열차 느낌이 나는데요. 그런 느낌이죠. 계속 돌고 있는 거네. 근데 무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무인 항공 사람이 날리고 네. 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그 부메랑이라는 게 V자처럼 생겼다는 네. 거죠. 스텔스기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약간 스텔스기 닮기도 했고 진짜 부메랑이라고 큰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론들끼리 서로 레이저로 통신을 하면서 네.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인터넷 신호를 받아서 땅으로 인터넷을 쏴주는 무섭다. 음영 지역을 찾아서 그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아니 그 기계끼리 그 인터넷을 지금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제공 말고 다른 걸 하면 어떻게 될까? 무섭지. 여러 대가 하늘을 계속 떠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어. 다 감시해 우리. 긍정 씨는 예전부터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굉장히 빨리 쿠데타를 하는 입에 편이에요. 담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이게 왜 미래 영화들 뭐 인터스텔라나 미래 배경 영화에 보면 꼭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하늘을 돌면서 뭐 굳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사회 인프라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무인 항공기는 꼭 나오는 걸 보면 네. 현실화가 실제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게 이렇게 레이저 신호를 주고받아서 오지에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힘들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 2017년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네네. 드론이 자꾸 고꾸라지는 거예요. 왜요? 드론이 자꾸 추락을 하고 아니면 통신이 자꾸 끊어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드론 재설계를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잘 안 돼서 그냥 페이스북이 야 하지 말자. 아, 왜냐면 40%를 날려먹는 건가요? 구글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다른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요 이후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들은 이미 가시권에 우리가 실제로 써볼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아킬라는 그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길을 미리 닦아놓을 필요가 없다. 딴 애들이 해준다는데 해준다. 그 우리 페이스북도 접속되죠? 막아놓지만 않았으면은 네. 뭐 그래서 이런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프로젝트를 중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org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을 보급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은 페이스북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드론만 취소한 거고 네. 나머지는 계속 이 한다. 아퀼라 프로젝트는 중단이 된 거고요. 아쉽다. 좀 멋있는데.
멋있죠. 네. 멋있는 근데 스타링크에 비하면 별로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스타링크는 제가 마지막에 아유, 멋있는 거 날아다니면서 걔가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거잖아, 네. 지구를. 근데 자꾸 고꾸라진대. 그러니까 그럼 좀 문제. 그거 갑자기 우리 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떼돈 벌어. 네, 긍정 씨가 오늘 굉장히 그 긍정 모드가 약간 잘못 쳐져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아킬라, 음. 페이스북 아킬라는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름도 이번엔 멋있어. 조금 귀여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뭔가요? 이거는 구글이 시도한 건데요. 이 페이스북의 아킬라랑 비슷한 시점에 네. 등장을 한 거고 2013년부터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네. 오래됐네요. 지구 상공에 음. 풍선을 쏘아 올리는 그 환경이 안 좋은데. 좋은 환경에 좋은 풍선을 쏘겠죠. 아 친환경. 그 풍선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약간은 구글스러운 아이디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구글도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네. 그 페이스북 아킬라처럼 음.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같이 네. 했었군요. 같이 했었는데 야 풍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드론을 굳이 날릴 필요가 있을까? 드론은 계속 옆으로 움직이잖아. 드론을 자꾸 야 드론이 돈 들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풍선 저 문방구 사오면 돼. 그 풍선이 아니겠지. 아, 네. 그래서 이 풍선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예. 판단 아래에서 네. 프로젝트 룬이 현재 살아남았고요. 이름이 룬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X라는 이름이 된 구글의 비밀 연구소 구글 X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X는요. 구글 사원들도 이 연구소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오, 정확히 정말?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는 좀 뜬금없고 대담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극비리에 운영이 되는데 음. 이 극비리에 운영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구글 주주들이 야 돈도 안 되는 그거 왜 자꾸 하냐 아, 그런 얘기하니까 이런 방해 안 얘기하니까 되려고. 극비리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X를 만들었다. 외계인을 데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외계인 인권 문제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뭔가 기술 유출 이게 아니라 너무 욕 듣기 싫어가지고. 아, 약간 자꾸 귀찮게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생각해봐요. 이거 룬이 지금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날 구글 임원들이 이제 그 재무제표 발표하는 데서 우리가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을 공급할 겁니다. 라고 하면 당장 그거 접으라고 이제 아마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기 싫어서 만들었을 법해요. 얘네 맞아요. 성격에. 그래서 이 X에서 했던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 아 정말. 웨이모 같은 것들도 네네네. 이제 X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되다가 정확히 말하면 인수를 해서 네. 이제 X에서 진행을 한 거죠. X에 넣어버린 거죠. 발전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문샷이라고 불리는 이런 달 착륙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무인 드론을 통해서 택배 배송을 하는 네. 이런 프로젝트들도 X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프로젝트 룬은 네. 이 X에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그야말로 약간 뜬금없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룬은 이게 풍선을 뜻하는 발론에서 온 말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그 룬 자체에 바보, 미치광이, 뭐 약간 도라이, 약간 이런 뜻이 있대요. 네. 네. 약간 진짜 구글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언어 유희, 언어 유희.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에 공급하는데 약간 저 도라이 아니야? 약간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름에 녹여버렸습니다. 음. 어쨌든 헬륨으로 가득 찬 풍선을 이 대류가 일정하고 네.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없는 그 지구 상공 한 20km 정도에 띄웁니다. 네. 20km 정도에 띄우면 요 풍선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지상에 와이파이를 공급해주겠다. 그게 일정 구간 위에다가 이제 올리면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바람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네. 이제 얘가 어디쯤 떠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띄운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드론이나 인공위성이 아니라 열기구를 닮은 풍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공급한다. 이게 약간 깜찍한 프로젝트인데 열기구 같은 풍선에다가 인공위성 같은 그런 기계를 매달아놔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인공위성 같은 기계가 그 태양열을 받아서 네. 계속, 작동을 하는군요. 작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인터넷만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서 어쨌든 처음 그 우리나라 인프라들도 어쨌든 그 KT, SK 이런 본사에서 쏴줘야 되잖아. 맞아요. ISP망에서. 근데 걔는 그런 걸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걔를? 지상에서 인터넷을 쏴줍니다. 아 그러니까 멀리다가 쏴주는구나. 인터넷이 되는 그 구간에서 네. 풍선이 받은 다음에 네. 풍선이 여러 개 떠 있거든요. 연결해 풍선끼리 주는구나. 통신을 해서 인터넷을 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터넷 신호를 증폭시켜서 다시 맞습니다. 전달해 주는 더 거죠. 넓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연결해서. 원래 목표는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와이파이를 20km 상공에서 어떻게 와이파이를 쏴줘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아무데서나 키면 이제 아프리카 어디에서 키면 사파리 하다가 이제 키면은 뭐 룬 452번째 뭐 이런 걸로 떠 있는 거야 거기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못 잡지. 들고 그러니까. 다녀야지 아이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013년에 뉴질랜드에서 이미 파일럿 테스트는 성공을 했고 네. 2015년에는 스리랑카랑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진행을 했고요. 마침내 올해 7월에 네. 케냐. 2020년 7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35개의 풍선을 날리기 시작해서 35개의 풍선을 날리기 시작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식 서비스군요. 네, 그래서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네. 이 프로젝트 룬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 뭐 아까는 그 와이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에는 LTE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LTE 음영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나이로비 주변 지역에서는 LTE가 안 터지는 구역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뛰어 올려진 풍선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한 100일 정도 임무를 정말요? 수행하다가 하늘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정비를 해서 뛰어 올리고 부드럽게 떨어지겠지. 그렇겠죠. 갑자기 떨어지지. 낙하산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낙하산도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선을 이용한 그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다. 네. 일단 그 이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이제 런칭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항공기랑 부딪히지는 않겠죠? 위에 항공기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위에 있어요.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굳이 와이파이일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LTE만 되더라도 통신은 일단 원활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나라들이나 아니면 오지에서는 네네네. 이런 시스템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아킬라, 프로젝트 룬, 뭐 드론이니 풍선이니 이런 인터넷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하늘에 떠오르는 거 이미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인터넷 위성이라는 걸 쓸 수 있죠. 네.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위성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접시가 있으면. 아 그래요? 네. 근데 위성 인터넷은 지금까지 비싼 비용을 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뭐 선박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군사용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수 용도로만 이용이 많이 됐죠. 그 약간 예전에 엄청 크게 만들어 쓰던 위성 전화나 네. 이런 것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품질도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LTE보다 훨씬 못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인터넷 있으면. 전송 속도도 굉장히 그냥 느리고요.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일단 뭐 통신을 하려면 그 인공위성에 밥도 줘야 되고 무슨 먹거리를 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줘야 되는 아니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일단 인공위성을 만들고 밥을 잠깐만 왜 준다는 밥을 거야? 줘야지. 전기를 어딘가에서 기름을 태우든 뭐가 돌고 있게 아.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 네. 그거에 대한 뭐 근거가 있고 거긴 뭐 사람 안 살아요? 태양열로 그리고 하라고 하고 그건 지 알아서 하라 그러고 혼돈의 도가니가 된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쏘는데 들어간 초기 비용을 뽑으려면 돈을 좀 비싸게 받아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걔네들은 안 떨어져요? 나중에? 떨어지겠지? 중력이 빼되면? 있어서 실제로 돌기는 하는데 그냥 일종의 그 보조만 해주면 충분히 오래 수명이 떨 다 수 있어요. 된다는 개념이 없구나. 반영구적이구나.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위성이 돌고 있는데 뭐 유성이라든지 뭐 우주 쓰레기가 부딪혀. 네. 그러면 망가지죠. 어쨌든 긍정이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사 비용, 네. 발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 이 인터넷 위성 인터넷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인터넷 비용을 높게 받을 수밖에 그럼 없다. 비용을 좀 뽑고 나면 가격이 싸질 우려가 절대 그렇지 있을까?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밥 주듯이 뭘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캐시를 박아줘야지 걔가 계속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속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모뎀 수준의 속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끼케야 뭐 전화 정도만 쓰는 거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텍스트 핑퐁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네.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 없이 띄우겠지. 그러면 비용도 내려갈까요? 뭐 내려갈 여지는 있겠죠. 네. 네. 낮출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비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발사 비용도 비싸지만 이 발사했던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렸기 때문에 이 발사하는데 비용이 비쌌거든요. 네. 근데 요 발사체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스타링크라는 서비스인데 이 스타링크는 몇 별개의 회사는 아니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위성을 가깝게는 10,000개, 최종적으로는 40,000여 개를 쏘아 올려가지고 네. 위성끼리 레이저를 통해서 연결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네. 말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킹스맨에서 본 것 같아요. 킹스맨에서요? 비슷한 거. 맞아요. 킹스맨에서 본 것 같아요. 별로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젝트 같은데. 왜 일단 그렇게 들어요? 더 설명을 네.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게 뭐 아이디어가 스타링크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위성을 여러 개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는 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 위성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군집을 이루었다. 네. 인터넷 위성군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위성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그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스타링크니까 스타링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들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는 무게 200kg 정도의 소형 위성을 2027년까지 1차적으로 저고도의 4,425개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초저궤도의 7,518개를 네. 쏘아 올려서 12,000여 개의 통신 위성을 구축한 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기가비트 속도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네네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요. 지연 속도도 20ms. 핑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20 거리가 밀- 그렇게 있는데도 20ms 정도의 인터넷 속도를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신기하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미 2019년에 12,000여 기에 대한 인공위성을 그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2020년 말까지 1,500개 정도의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약 900개 정도의 위성을 이미 쏘아 올렸고 속도로 보자면은 올해 연말까지 1,500개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900여 개의 위성을 이미 쏘아 올렸고요. 이게 목표치보다는 낮지만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베타 테스트를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 네. 정말요? 네, 베타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우주로 날려보내는 기술이야 이미 스페이스X의 기술이야 몇 차례 입증을 했고 본인들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사업도 이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뭐 시간의 문제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네. 한번 날릴 때마다 60개씩 쏴 올리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X의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성에 인간을 살게 하겠다. 네. 인간 이주 프로젝트에 쓰일 그 대규모 엄청나게 큰 우주 로켓이 있는데 네. 그 로켓을 이용하면 한 번에 그 스타링크 위성을 400개씩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길에 그 적당한 궤도가 맞은 걷다 이렇게 쏴버리고 이렇게 찍 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현재는 60개씩 쏘잖아요. 60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궤도에 올라가서 그 60개가 달려 있는 약간 그물망처럼 생긴 네. 거를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얘가 펼쳐지면서 네. 인공위성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망 투망 던지듯이 이렇게 맞아요. 던지면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쫙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투망 던지듯이. 엄청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위성에서 와이파이를 쏴주는 건 아니고요. 네. 30만 원 정도 하는 위성 TV 정도 되는 그런 우리 수신기? 스카이라이프 그런 수신기 정도 되는 안테나를 구매를 하고 네. 거기다가 랜선을 꽂으면 인터넷을 우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치 유선 인터넷을 쓰듯이 그렇죠.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북미에서 아까 제가 베타 테스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사용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다운로드 속도는 현재는 60mbps 그러니까 약간 100메가에 조금 못 안 미치는 되네요. 그런 거고 핑은 40ms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북미 인터넷의 평균적인 속도라고 해요. 아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편이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인터넷 잘 되고 그러는데 북미는 음영 지역도 많고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지역에서 쓰기에 딱 적당한 속도다. 그럼 딱 지금 시장성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다. 북미 기준으로는. 그래서 스타링크 만약에 지금 스타링크가 처음에 사업을 발표할 때 우리 한 10조 정도 들 것 같아 네.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 얘네가 말하는 대로 만여 개 정도의 위성이 다 펼쳐지고 모든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수익성이 30조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긴 뭐 저렴하게 하더라도 월결제로 계속 받을 거고. 맞습니다. 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일단 하늘에 떠올라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지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다른 인터넷 위성에 비해서 일단 발사 비용 자체가 저렴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2, 3주 간격으로 60개씩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 진짜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소개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위성 그
팔콘 9? 네. 팔콘 9 앞에 그 대가리에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대가리에 사람을 태우냐 화물을 태우냐에 따라서 네네네네. 달라지잖아요. 네. 요 사람을 태웠던 드래곤 X, 드래곤 크루 그거 네. 말고 요 스타링크 위성을 담은 그 화물을 담아서 올릴 때마다 한 60개씩 하늘에 쏘아 올리고 있다. 그물망을 던지고 내려오고 던지고 내려오고 이러고 네. 있다. 그 띄우는 게 근데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항상 궁금한 게 네. 우주로도 이제 띄울 거잖아요. 네. 우주에 10,000개의 위성이 있다면 이거 뭔가 맘대로 그렇지.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2019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허가는 받았어요. 발사 네. 허가. 네. 발사하고 왔는데 이거 왜 미국에서만 받냐고. 그렇지. 우리 영토 그 공우주 어. 거기도 침범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그 미국 땅 위만 고정해서 돈다고 치자. 자전을 한다고 미국이랑 치자. 맞춰서 돌아. 정, 네. 정지위성이다. 그래서 그 미국 영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다 연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건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제도적인 건 뭐 풀어야 되겠고. 네. 그러면 스타링크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도 어디서 그 처음 인터넷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처음 인터넷을 받아오는 것 정도는 뭐 어떻게 한다고 치는데 일단 얘가 우주에 떠 있잖아요. 네. 우주에 떠 있어서 위성 간에 통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그냥 지하에 있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네. 생각해 보자고요. 유선으로 된 거. 광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광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는데 광케이블을 통해서 한다면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케이블을 이용하면 이 빛이 통과할 때 손실률이 높아서 네네네. 실제 빛의 속도의 60% 정도밖에 낼 수가 없대요. 근데 얘네가 우주 진공 상태에서 서로 레이저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진공에서는 손실률이 거의 없다고 없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빛으로 통신할 때 손실률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진짜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왔다 갔다 한다. 교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리랑카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인터넷에 뭐 스리랑카.com 쳤어. 그러면 인터넷에 가까운 통신사에 갔다가 이거는 스리랑카 거야 하면서 또 어떤 인터넷 계속 게이트웨이들을 거치면서 해저망을 지나서 스리랑카랑 가까운 또 큰 백본망에 갔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모르는 그쵸. 새에 수백 개의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네네네. 인터넷을 하게 돼요. 근데 스타링크는 최종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이 스타링크 위성이 갖춰지게 되면 네. 최단 경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로 쌓아올려서 스리랑카로 가자 하면 가장 가까운 경로로 이제 위성들을 찾아서 가까운 찾아낼 수 위성만 있는 타면 되니까. 스리랑카 위에 있는 위성까지만 도달하면 바로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이트웨이들을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해결됩니다. 뭐 일반적인 미국에서 쓰고 있는 뭐 몇 메가 bps가 나온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해외 간의 통신을 할 때를 바라본다면 되게 다른 세상이 열리겠군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스타링크를 바라볼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요. 지금 이제 해외망을 통해서 해저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최소 60ms 정도의 이런 지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맞아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60ms 1000분의 60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그쵸. 있는 거래량이 그런 계속 시간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서 초저지연율의 인터넷을 제공을 해서 이런 주식의 인터넷 쓰겠다. 네. 뭐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카이퍼, 네. 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영국의 원웹 뭐 이런 다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방식을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전역을 하겠다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위성을 쏠 수 있고 위성 로켓을 재활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회사는 스페이스X 정도다. 블루 오리진 있지 않습니까? 블루 오리진 있지만 블루 오리진은 또 재사용이 지금 그 팔콘 9만큼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긍정이가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 쓰레기. 만약에 걔가 이제 땅으로 안 내려오면은 그냥 고장난 채로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이미 우주 쓰레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네. 혹은 뭐 우리나라 정부가 위성을 쏴야겠어. 근데 그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와 그 잔해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풀방이야, 올릴 거기가.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전
그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네. 거죠. 자, 태양을 가리는 문제는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이미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네.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링크의 우주 쓰레기 문제를 별로 나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주 쓰레기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얘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스타링크 위성이 고장 나면 이거 어떻게 계속 그냥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네. 고장이 난다면 우리는 자폭 명령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그럼 우주 쓰레기가 될 거 아니야. 자폭 명령을 내리면 그 지구로 들어올 때 네. 지구로 추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 열이 타버리지. 발생해서 다 타버려서 음. 다 소멸하게끔. 그러니까 그 자폭이 거기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궤도를 틀어가지고 땅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열로 음. 이 없애버리겠다. 스스로 없애버리겠다. 소멸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했기 뭐. 때문에 우주 쓰레기 문제는 우리는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게 안 타게 만들잖아요, 보통. 그렇죠. 단열재를 써가지고 그 지구로 궤도로 들어올 때 안 타게 만드는데 네. 우리는 다 타는 소재로 만들어서 버전 0.9일 때는 95% 정도밖에 안 탔대요. 근데 이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1.0인데 100% 다 이제 소멸이 되겠죠. 가열성이군요. 가열성이군요.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아까 은 실장이 말씀해주신 그런 태양에 가리는 문제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거는 지금 약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우주를 연구하는 경우에 계속 만환경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많이 하는 게 어두우니까 장노출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천문학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방해가 되겠구나. 이게 지금 현재 아직 1000개, 네. 1000개 정도밖에도 안 올라갔는데 이미 그게 관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장노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게 별똥별인지 아니면 스타링크 위성이 나는 건지. 그렇지. 그냥 가운데 선이 이렇게 하나 그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스타링크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스타링크 위성들끼리 그물망처럼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노출로 찍으니까 이렇게 계속 별똥별처럼 얘네들이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공해지 거의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걸 스타링크는 우리가 이 인공위성의 날개를 잘 틀어서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 있어서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천체 물리학의 발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지 아까 은 시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너무 많아서 태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 천체 물리학 관련된 거는 이제 머스크 형 성격이면은 자꾸 징징거리잖아요. 다 쐈는데 다 쏴서 진짜 가려버렸어. 징징거리면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인공위성이 반대쪽을 계속 찍고 있을게. 그리고 우리 거 다운 받아가라고 약간 할 것 같은 그런. 뭐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뭐 하나둘씩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뭐 100%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뭐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임시방편인 어려우니까요. 거지. 일단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또 재밌는 게 그 스페이스X에 또 다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성의 인구를 이주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 지구와 화성에서 인터넷 써야 되니까 그죠. 지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링크 인터넷이 필수적이다. 그렇겠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화성 이사할 만한 조건 된다고 하면 가서 할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 그냥 보내준대. 오케이 하면. 경기도 화성을 생각해 볼게요. 김준 씨는요? 저는 안 갈 겁니다. 인터넷 엄청 빨라 가면. 인터넷 없어서 산다고 나는. 아니 인터넷이 문제가 네. 아니고 거의 쿠팡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로켓이 그건 오잖아, 좀- 대신에. 그건 좀 문제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부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치 네. 사실 네. 엄청 현실화가 됐고 이제 구체화가 됐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이미 런칭도 됐는데 말만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냥 그걸 미래처럼 느끼고 있는 걸 보면 네. 좀 간극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빨리 스타링크 그 안테나를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면 전 빨리 한번 구매를 해서 써보고 차에 달아요. 싶습니다. 차에. 괜찮은데요? 차에 달아가지고 차가 항상 그 고속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테슬라 차량에 네. 이 스타링크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을 안테나가 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할 때 스타링크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네. 최신의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좋다. 가능해지는 거죠. 어망대 차에 그거 박은 다음에 주변에다 이제 테더링 뿌리고 다니면 굉장히 인기가 있겠어요. 아 뭐 핫스팟차. 네, 핫스팟차. 고작 생각하는 게 그 정도입니까? 네, 아무튼 1부에서는 그 하늘 위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했더니 진짜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하늘 위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나요?
이제 하늘 위를 봤으니까 네. 이번엔 발 밑, 땅 발 밑에. 아래를 한번 살펴볼 아래. 차례죠. 아 좋습니다. 그럼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금요일 날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